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늘 댓글을 다 달아드렸는데 지난주 같이 12,000명 이상 이렇게 들어오시니 댓글이 또 수백 개 달리고, 이건 제가 한 주 생활 다 포기해도 그 댓글을 다 못 달 정도라서 못 달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신 의견을 다 읽었고요.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가 났죠. 오마이뉴스 기사가 났는데, 오마이뉴스 이영광 기자는 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고, 또 그분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용기가, 심지가 굳고 아주 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내용 다 하시고, 최근 들어서 제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 만났다 그러고 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1시간 만에 오마이뉴스 자체 내에서 나오는 기사 중에는 조회수 1등, 그리고 댓글 2등,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있어서 이준석 그 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정확하게는 저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달갑지 않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예전에 대구에서 금태섭 의원하고 토론할 때도 내가 금태섭 신당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금태섭도 있는 당, 이준석도 있는 당, 유승민도 있는 당에는 내가 들어가겠다. 유승민 당, 이준석 당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1인 지배체제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과 이재명 당에 제가 학을 떼고 지긋지긋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숭배할 것 같으면 이북으로 가라. 김정은 당으로 가는 게 맞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도구로서 현재 국민들이, 시대가 가장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준석이고, 그 정치인 이준석이 마침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준석하고 손을 잡고 지금 뭔가 기존의 우리 지역주의와 이념주의를 숙주로 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경쟁을 하고 있는 저 썩어빠진 두 당을 몰락시키는데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준석하고 힘을 합쳐서 저보고 자꾸 이준석 만난 걸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하느냐, 저 까느냐 이러고, 저한테 뭣도 모르는 분들은 저보고 왜 그 이준석 대표님이 하도록 놔두지 네가 나서느냐, 준석이랑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참 준석이라고 왜 하느냐 이러는데, 저는 사람의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대통령도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물러나고 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폴, 존, 로버트 이래 부르잖아요. 근데 퇴임했는데도 각하 전두환이나 그랬지. 그게 대한민국을 망쳐왔고 그게 뭐 좋다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신이 난 목소리로, 하이톤, 제가 하이톤이라고 표현했죠. 신난 목소리로 막 이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가장 신나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간 거 아주 신나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택도 아닌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그리고 나이 좀 든 친구들 중에도 그 머리가 허해졌는데 그 머리값 못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준석이 깎아내리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가장 자기들이 모시거나 오야공, 제가 왜 오야공을 표현하냐면 그게 조폭 수준이니까. 그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앞에서는 본인이 눌려가지고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고 하는 자들이 이준석 공격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완전 조폭이죠, 조폭. 그래서 그 그들의 오야공이 얼마나 급했으면 대구에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 만났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석이 아주 신나하고 통쾌해하고, 그래서 다들 무시하고 영석이다, 무운을 빈다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달리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그 눈빛과 그들의 제스처 속에서는 불안감과 지금 그 당황함, 당혹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두려움, 이게 읽혔어요. 저는 싸움을 많이 해보고 육사에서 권투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상대하고 딱 링에 들어갔을 때 그 기싸움 있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지겠다. 아 이거 좀 싸움 힘들겠는데 하는 게 있고 한번 주먹을 딱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나면 아 이건 이겼다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장담하건데 이 싸움은 이겼다. 이겼고 제가 제목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영광 기자가 그래 땄죠. 보호수 입당자를 놓고 국민의힘과 다툰다 신당이. 아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영광 기자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그동안 당신이 나하고 18번 인터뷰했던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내가 틀린 적이 몇 번 있었냐. 내 말이 거의 맞았지 않느냐. 전주울 재보궐선거도 숫자까지 맞췄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내가 숫자까지 맞췄고 투표율에 따라 분석했고 왜냐면 나는 숫자를 좋아하고 통계를 공부했고 미국에서 그렇게 분석해서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설득이 되지 뭐 소위 말해서 뇌피셜로 얘기한다고 그게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제가 제 스스로가 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봤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 신당이 50석 이상 할 확률이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 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아주 안 좋다. 아주 안 좋은데 본인들만 모른다. 내일 당장 투표를 하고 신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100석 언저리, 정확하게 100석이 넘을지 100석이 조금 모자랄지는 모르겠지만 100석 언저리를 하고 민주당은 200석에 근접할 거다. 200석을 넘겨주진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정의당 놈들 어떻게 되느냐. 무소속 있잖아요, 무소속. 무소속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이준석도 뭐 지금 많이 분석하는 게 무소속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이당 여당 다 싫으니까 무소속도 좀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약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다. 지금 뭐 두 당이 지금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두 당의 땡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설 자리가 없다. 아,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결론이 난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이미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중도층들은. 그걸 모르고 국민의힘은 힘이 비슷할 때 땡겼을 때 이 가운데 자리가 없는 거지 이미 쭉쭉 딸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미 줄다리기를 하면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막 육사단 때 120명씩 막 해봤거든요. 땡기면 쭉쭉 딸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중간이 어떻게 중간이 없고 사람들이 그 중간 공간을 안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렇지 않다. 하면 이게 딸려가고 있으면 사람이 오히려 반대쪽에 붙어가지고 이쪽을 좀 보강을 해주려고 하지. 이게 이긴 쪽에다가 힘을 더 실어가지고 완전히 끌어와가지고 상대방이 질질 끌려가는 거 이거 우리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엉망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했지만 차마 욕설을 못 써서 그렇지 민주당 저게 정상적인 당입니까? 그 차악이거든, 차악. 차악인 거는 뭐냐면 악이잖아, 악. 선이 아니고 악.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지금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양쪽으로 찢어져가지고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현재 국민들은 양쪽에서 그렇게 찢어져가 난리치는 게 이제 몸서리 쳐질 정도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양당 이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의 실정을 바라보고 죄를 어떻게 찍냐, 죄 봐라. 이렇게 하는 죄를 어떻게 찍느냐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 당이 이제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뭔가 제3의 대안을 정치권에서 내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 요구에 알빠르게 사실은 부응한 게 금태섭 의원을 위시해서 뭐 정태근, 박원석 이런 분들도 시작했고 저도 이미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제가 평범한 미디어라고 광주에 있는 큰 신문사가 아니지만 저는 훌륭한 신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문사하고 작년 8월 달에 저하고 만나서 소주 먹으면서 했던 내용을 이미 기사로 내놨는데 조대구 그때 신당이 생길 것이다.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저도 스피커가 약하고 심지어 금태섭, 정태근, 박원석 이런 분들도 스피커가 약하다 보니까 전 국민의 관심을 못 끌어들였는데 이준석이라는 그 분야에 있는 걸출한 스타가 나타나서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죠. 심지어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브 전쟁을 덮은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거든요.
이준석이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마저도 이슈에서 대한민국 뉴스 이슈에서 다 밀어내버리고 그걸 덮어버렸어요. 요즘 온통 뭐 이준석 기사밖에 안 나와. 준석이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이제 어느 정도 깠지만 준석이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선골 중에 선골인 형님 빼놓고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하겠냐. 그래서 제가 니 나보고 데리고 가란가 이거 이랬더니만 저하고 형님 같이 가셔야죠. 요게 이제 준석이 한 말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가셔야죠. 그럼 같이 갈 사람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기에 만났던 거예요. 만나서 들어보니까 참 기도 안 찰 사람들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들하고 하면 이긴다. 아까 기세싸움이라고 얘기했죠, 기세싸움. 줄다리기를 딱 잡았는데, 아니, 질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니면 권투를 하는데, 딱 한번 주먹을 딱 쳐보니까, 아, 이건 이겼다. 이런 느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준석이하고 대구에 가서 그 화려한 멤버들하고 선거운동 딴 것도 없어. 그 사람들 6명에서 12명 메이드 되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방송사에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는 대구를 비출 것이고 그럼 우리는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성로, 동대구역, 그 다음에 그 서문시장, 수성모 젊은 사람들 있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중앙통 대구 바닥을 6명에서 12명이 다 쓸고 다니라 생각해요. 경북은 땅이 너무 크고 그래서 대구 바닥을 그렇게 계속 같이 움직이면서 선거를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대구에서의 바람을 토대로 경북에도 바람이 불고 특히 부울경에 바람이 불면 상호 우리가 드림팀이 부산 가서 같이 또 연설을 하는 것이 부산 대선하듯이 부산, 울산 한 바퀴 돌고 올라오고 부산 팀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하고 연설하고 토론하고 책상 깔아놓고 그렇게 토론하고 시민들하고 1대1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내용을 아마 천하용인이라는 분들도 어제 이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그 젊은 친구들도 전부 다 이건 된다. 그 메이저된 인원을 듣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 이준석이가 같이 가서 이렇게 선거를 하려고 한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벌써 그 정도가 메이저 됐느냐. 내가 아는 그 6명 이준석과 내가 빼면 그 4명 메이저 됐느냐. 이거부터 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준석이가 지난주에 연락해서 12명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그 멤버들 저도 그 나머지 6명은 준석이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혹시 내가 물어볼까 싶어서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 대구 바닥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굴 갖다 꼽든 검사 출신들 갖다 꼽든 그 검사 출신들보다 우리가 학력이 쳐져 실력이 쳐져 인물이 쳐져 거기다가 정통성이 쳐져 특히나 인지도 검사 갖다 꽂은들 대구 바닥에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준석이 갖다 꽂으려는 사람들보다 인지도 싸움에서 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알잖아요.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최고의 한 자리도 못한다고 기껏해봐야 김지현 정도가 했지. 그거 누가 해요? 그 지금 원내대표는 윤정호 의원도 자고 붙었을 때 최고위 못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는 저의 절반밖에 못했고 그때 나온 사람들 대구 경북 의원들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정책위 의장했던 분들도 국민 앞에 날 것으로 맨몸으로 서버리니까 조대원 여론조사의 절반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수만 표 동원해가지고 겨우 체면치레 한 사람들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대원이 누군데 왜냐하면 4년 동안 거의 방송을 못 나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구 바닥에 제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오죽하면 금태섭 의원도 지난번 대구에 우리 토론회 할 때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정태근 의원이 그러대요. 금태섭 의원이 그러대요. 네가 완전히 동무대였다. 말아먹었다고.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말아먹는 게 아니라 국에 말아가 잘 먹었다 이거죠. 제가 거기서 나고 자랐고 또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 아직도 거기 다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설레인다. 내가 대구에 출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직까지 뭐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이 국민의힘에 올 때 사실은 제가 첫 번째 공천 신청을 제 고향 인천에서 했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은 마른 막대기에 한나라당 깃발만 달아서 세워놔도 당선이 되는 곳인데 선거도 하도 할 필요가 없는 좋은 곳인데 당신이 막말로 우리한테 줄을 섰나 또 뭐 기여를 했나 그냥 돈을 줬다는 거죠. 그게 불과 19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내가 언젠가 중앙에서 힘이 생겨서 내가 당대표가 되거나 내가 힘이 생기면 이 대구 경북부터 정말 제가 완전히 판 근본을 다 드러내야 된다. 공천 제도를 바꾸고 지역의 인적 구성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지역도 희망이 없고 보수도 희망이 없고 우리 당도 희망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결국 보수의 나라고 영남이 숫자도 더 많고 돈도 많고 기득권 세력이 훨씬 많은데 저 영남이 바뀌지 않고는 결국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준석이가 형님 50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직접 칩시다. 멋지잖아요. 대구를 직접 치자고. 대구를 쳐야지. 자기는 다른 선거에는 관심을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대구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6석이 되든 5석이 되든 12석이 다 나가든 대구의 선거에 올인을 하면 결국 수도권, 호남 뭐 이런 데는 공천을 하든 뭐 훌륭한 분들이 나중에 새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공천을 어떻게 하든 선거를 하든 각자 맡아서 지역을 받는 거고 이준석은 결국은 대구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대구의 모든 카메라를 당기고 국민 관심을 당겨가지고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부산, 서울, 충청, 호남, 수도권 뭐 이 고양시까지 우리 신당의 후보가 나가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 직접 오지 못하더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그게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는 거는 우리한테는 반드시 유승민이 필요하다. 어제 오마이뉴스 인터뷰할 때도 뭐 편집되는 과정에서 뺐던데 대권 후보가 없지 않느냐. 왜 없는데 유승민이 있잖아. 유승민이 대권 후보가 되지. 만약에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국민의힘과 비슷하든지 넘어선 상태에서 유승민이 대권 후보가 된다면 아니 민주당 기껏해봐야 이재명밖에 돼 있나. 새로운 사람 올라오면 유승민보다 좋은 사람이 누구 있나. 내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국민의힘 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수권을 목표로 하는 당이지 떴다방이 아니다. 떴다방이 안 같으면 내가 다 한다. 내가 준석이한테도 그랬거든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국민의힘 안에 있겠다고. 내가 몇 가지 조건을 이제 준석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판하지 못하고 생각이 다른 거를 마음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윤석열이나 이재명처럼 네 준석 아들, 준빠들 동원해가지고 나를 테러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그 당은 안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당을 만들면 지난번 바른정당 실패했던 거를 교훈 삼아서 이 당에서 대권 후보를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야 된다. 그리고 집권해야 된다. 집권을 목표로 해야 된다. 결론은 하나다. 이준석 신당은 끝까지 갈 것이고 이준석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